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는 극도로 부정확하다고 현지 시간 9월 30일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당 차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옵션은 현재 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36%,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0.75%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람코의 이브라임 알부아이나인 판매 담당 CEO는 공격받은 핵심 석유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알부아이나인 CEO는 한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공격받은 석유 시설의 생산 용량이 9월 25일부로 공격 이전 수준으로 모두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 대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부로 9월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세가 나왔던 7월과 8월 증시를 뒤로하고 9월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9월 한 달 사이에 4% 이상이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시는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어제 시장은 연기금이 다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연기금들 900억 원 넘게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시장 상승세가 나왔지만요. 다른 투자 주체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이와 함께 거래 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621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시장 상승 출발을 했고 JP 모건 측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첫 번째로 유가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의 군사 도발을 국제사회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화웨이, 애플 그리고 삼성의 점유율과 실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일 종목들 많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바이오주 짚겠습니다. 어제 HLB 임상 3상 결과 소식에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헬릭스미스는 또 다른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도 중단했음을 어제 공식화했습니다. 엇갈린 바이오주 전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의 포상 관광객의 방안이 본격 재개됐다는 소식에 이 화장품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여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JP 모건 측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이 탄핵 이슈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아서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자본의 중국 유입에 대한 차단 우려가 줄어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6% 상승한 26,916.83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5% 상승한 2,976.74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5% 상승한 7,999.34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9월 달을 살펴본다라면은 다우 지수와 S&P는 2%, 1.7%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0.5%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조금 올랐다 정도로 마감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3분기 동안 다우지수와 S&P는 1.2% 상승하면서 3분기 연속 분기 상승세를 보이는 등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이변 없이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일부 언론이 미국 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의 상장 폐지, 미 연기금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차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무역전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이 우려감들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둔화가 될 것이고요. 중국 증시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뮤추얼 펀드 수익률도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대미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 재무부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서둘러 봉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일 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끄는 가장 주요했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는 미국 증시를 이끈 종목은 애플과 머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2.35%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243달러에서 265달러로 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JP모건은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00만 대와 300만 대를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내년 발표된 5G에 대한 아이폰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들어왔고 이 목표 주가도 상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애플과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머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 개발한 이 표적 암 치료제인 올리파립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 대한 우려감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좀 커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게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이런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서는 이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손해이고 전 세계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코멘트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관료들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 분쟁 쉽사리 해결된다 이런 코멘트는 아니지만 지속이 된다라면은 전 세계 경제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미국도 중국도 모두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지속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이런 점도 계속되는 불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무역 협상 그리고 예산안 같은 이런 경제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불안한데요. 반대로 근데 본다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협상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업종별로 좀 살펴본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JP모건이 아이폰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애플 2% 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커버라든지 스카이웍 같은 애플 관련주들도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머크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에브비, 존슨앤존슨과 같은 제약주들 머크 덕분에 같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이런 업종 등도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국내 시장은 미국보다 더 안 좋지만 미국도 그렇게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크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게 개선이 되면서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류 업체인 어반 아웃피터 같은 경우는 이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7.2% 상승을 했습니다.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어반 아웃피터에 대해서 양호한 실적에 기반한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요. 어반 아웃피터 덕분에 다른 의류 업종들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 노드스트롬 그리고 엘브랜드, 갭 같은 이런 의류 업종들이 1에서 3% 정도 상승하면서 이 대장주들이 상승하면서 같은 섹터별 이 투심을 상당히 좀 회복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와 그리고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불거지면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마이크론만 사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들 대체적으로 1%대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EPS의 가이던스 실망이 이어지면서 이 전일 같은 경우도 0.83% 하락을 했고요. 이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대의 그런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이오지 리소스 같은 경우도 1%대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이 네잽 같은 경우는 이 모건 스탠리가 중국 관세 상황에 노출된 이 고객들의 주문이 감소하거나 취소되면서 수요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2%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섹터별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애플 중심으로 한 애플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요. 머크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약주들 이 투심 개선되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의류 업체들도 어반 아웃피터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 이 반도체 업종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1%대의 상승 가장 많이 보여졌고요. 에너지 업종들만 1%대의 섹터별로는 비교적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하락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업종들만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초반 미국과 중국의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 미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 주식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들 해소되면서 상승폭 조금 컸었으나 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이 트럼프에 대한 이 탄핵 부담감이 조금은 부담이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을 했지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간만에 WTI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 생산 복구에 따라서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의 군사 도발을 국제사회가 막지 않으면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이 등락폭이 심합니다. 사우디의 석유 시설 사고가 나면서 이 국제 유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복구하기 위해서 사우디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석유시설 무인기 테러였죠. 이 사건 발생 전에는 $55 정도였는데 국제유가 하루 새 15%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사우디에서 이 수습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락을 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폭 반납되기에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우디가 시설을 금방 복구하면서 국제유가 곧 예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원유 수입국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유 수입국들이 전체적으로 공급처의 다변화에 나서면서 이 사우디에 대한 유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런 복구를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우디 테러로 인해서 이 인도와 태국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금년 이 수입한 석유의 60% 이상이 사우디와 같은 중동 지역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미국산 원유 수입은 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나면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면서 이 엑손모빌이라든지 베이커 휴즈 같은 이 석유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공급처 다변화에 들어갈 가능성 현재로 좀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원유의 60%를 중동 지역에 수입하는 태국도 이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기 위해서 미국과 서아프리카 산유국과 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산 원유 수입 빠르게 좀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은 하루 평균 148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사우디 테러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현대오일뱅크는 텍사스 휴스턴의 사무실을 최근에 열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미 휴스턴 지사를 운영 중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이 정유사 두 곳이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사무실을 연 것은 당연히 미국산 이 석유에 대한 이 수입 확대를 위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산 석유에 대한 수출량이 아시아권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우디의 이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복구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유는 다시 좀 안정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불안감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이 테러에 대한 우려감들 있기 때문에 원유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면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분명히 다시 한번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단기간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다시 안정을 찾아서 60불대에서 움직일 가능성 현재로선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화웨이, 애플 그리고 삼성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좀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보면요. 간밤에 JP모건 측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은 아까 짚고 왔고요. 또 최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어제 RF, HIC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삼성은 5G 장비로 도쿄 올림픽에서 2조 3,500억 원의 일본 수출을 따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기업에 대한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중국은 가장 활짝 웃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과 그리고 미국 대표적인 애플은 아직까지는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의 가장 앞에 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최대 피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상당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하면서 이 68조 원의 매출 규모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순이익률도 8.7%입니다. 굉장히 좋은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반기에만 349억 위안의 이런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여전히 삼성입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 22.7%고요. 2위 같은 경우는 화웨이인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17.6%입니다. 삼성과 화웨이 1위와 2위는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10.1% 나오면서 애플은 이제 2위에서 3위로 밀렸고요. 화웨이가 애플이 있던 2위 자리를 꿰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파전만 있으면 그나마도 좀 괜찮은 상황인데 애플 바로 밑을 샤오미가 9.7% 그리고 오포 같은 경우도 8.9% 나오면서 애플의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대표적인 두 업체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1위와 3위 삼성과 애플 굉장히 이 좋은 순위에는 있지만 화웨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샤오미와 오포 같은 경우도 점유율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점유율적인 면에서는 안심하기는 상당히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 분명히 1위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삼성 매출도 그렇고요, 이익도 그렇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5조 1,800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50% 이상 줄어든 액수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이 애플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번에 JP 모건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간 판매량이 좀 좋아진다라고는 보여졌지만 길게 본다라면은 애플 분명히 점유율 줄어들고 있고요. 매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 분명히 걱정되는 그런 모습들은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1위긴 하지만 3위 애플보다도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삼성 실적 부진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삼성에 대한 실적 부진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013년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 배터리 사고도 있었고요. 중국 소비자를 좀 푸대접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5년 사이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대까지 치솟았던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부터 0.8%대로 뚝 떨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나라지만 이 나라에서 삼성에 대한 스마트폰 점유율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삼성의 미래 점유율에 대한 이 전망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는 좀 저가폰 위주로 해서 다시 판매량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실적이 전망이 비관적이다라는 부분 짚었는데 간밤에 디램 생산 더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앞으로의 신먹거리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좀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주식적인 모습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실적 1분기 그리고 2분기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5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 최근에 기관이 이거래일 동안 팔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스마트폰보다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주가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가격 분명히 3분기부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이상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주가적인 모습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수급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가까지도 2,000선 위로 금방 좀 회복하는 그런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2분기보다는 당연히 3분기가 좋을 거고요. 3분기보다는 또 4분기가 더 좋을 가능성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를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앵커 호피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의 첫날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10월을 여는 첫날, 오늘 이슈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재광의 나침판 한마디 하고서 시작하죠. 자, 오늘은 제가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나침판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나침판 한마디는 항용유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높을 항자, 용용자, 있을 유자, 뉘우칠 회자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하는 뜻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면서 몸을 낮추고 겸손하라 하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도 임금하게 하는 경연장에서 한 나라의 임금된 자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바로 이 항용유회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그리고 정치가 혼돈된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그 나라의 경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제 단순히 경기 동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도 정치 상황도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아집이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당신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다는,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런 중요의 도가 한층더 요구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말마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합니다.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등산이 아니라 내려올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등산이 아니라 그렇죠? 실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의 경제를 보면 실종된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주시장도 이 항용유회의 격언처럼 본인의 그릇, 본인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방법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본인에 맞는 투자 전략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이라는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뭔가 참 엇갈려서 투자 손실을 보셨다 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신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조금 더 여유롭게 판단하신다면 항용유회의 그 참뜻을 여러분 깊이 되새기신다면 주시장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이 좋든 안 좋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HLB가 임상 3상 결과 소식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헬릭스미스는 또 다른 악재가 나온 상황인데요. 어제 바이오주가 대부분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그리고 전체적인 바이오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다 하는 말씀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이 바이오와 제약 업종을 보면 참 짜릿짜릿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먼저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지난주에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멘탈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식 투자도 인생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드렸고 그리고 사업처럼 생각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 슈퍼라든지 치킨집 이런 거를 차릴 때라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업종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는 그 회사, 그 관련 업종에 들어가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을 해보라 하는 투자 조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정도 노력을 해도 사업에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과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참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짜릿짜릿합니다. 이 짜릿짜릿함을 즐길 줄 아는 수준이 돼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주식시장 중에서 특히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보면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기대했던 헬릭 스미스의 3상 임상이 결국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됐던 HLB는 3상 임상이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까지 치솟는 그런 급등을 실현했습니다. HLB와 HLB 상한가, 생명과학이 동시에 상한가가 들어갔죠. HLB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를 실현하면서 64,400원까지 6만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달에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곤두박질 친 것에 거의 100%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그 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헬릭 스미스 실패 소식과는 완전히 상반된 대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미 헬릭 스미스 사태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로, 테마별로 차별화된 양상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HLB가 상한가에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나닙에 대한 제품이 미국 3상 임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발표로 인해서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 6월 달에 이 HLB가 탑라인을 통해서 이게 신약 허가까지는 어렵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곤두박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신약 허가를 취득하기까지에는 허가가 나오기까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에 FDA에서 허가 신청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10월 한 달간 급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실패에 따른 급락했던 폭만큼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죠. 이것이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초에는 다소 급락했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시 악재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헬릭 스미스가 또 하나 주력으로 추진했던 분야가 만성 족부 궤양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궤양 치료제도 3상 임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실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늦게 했다는 늑장 공시 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임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12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다시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수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듯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는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급등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다시피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한번 상승 탄력도를 받았다면 그 종목은 하루 이틀 상승하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바닥을 잡겠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시고요. 무릎에서 사겠다는 완전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특성을 이걸 꼭 감지하시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리고 체크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헬릭 스미스와 그리고
HLB 사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그렇죠? 신약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는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같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요. 중국 포상 관광객의 방한이 본격 재개됐다는 소식에 화장품주와 면세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8%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저는요. 모든 재료는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재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시장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지난 9월 한 달 동안, 이제 10월이니까 9월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다소 이상한 업종과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신세계라든지 호텔신라 같은 유통, 백화점, 면세점 관련주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실적 턴어라운드 보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서는 떠났던 유가가 대거 컴백홈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관광청의 자료에 따르면은요, 중국의 포상 휴가가 본격적으로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부터 중국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입니다. 따라서 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관광객들은 대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중국의 NU위 포상 관광당 3,000명이 방한을 필두로 해서 추가적으로 그렇죠? 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10월 달 동안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중국의 포상 관광 유커들이 5만 117만 명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220% 증가한 규모로서 지난 2017년 사드 이후 한한령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유커가 이제 완전히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부터 이들 대중국 관련주들이 1차 상승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소강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제 장에서는 이 대중국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5% 이상 급등했거든요. 근데 어제 장 30일 장에서는 3% 하락하는 그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장 급등했다가 월요일 장에서는 어제 장에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27일은 1.4% 상승, 30일 날은 0.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틀 연속 부합, 혼조 양상을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최근 이들 종목군들이 이미 장기간의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유가의 방안으로 인해서 이들 업종, 종목에 대한 실적 호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체 관광객 유입은 긍정적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죠? 본격적으로 대중국에서 예년만큼 우리나라 한국 제품에 대한 열풍이 많이 수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이들 대중국 관련주라 할 수 있는 화장품과 유통, 면세점 관련주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과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시장이 지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중국,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높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시장을 보면서 주식 편입 비중은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앞서 드렸다시피 오늘이 10월을 여는 첫날, 그래서 10월 1일입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올 4, 3기 시장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지난 일주일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은 지난 9월 중순부터 한 2주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과연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일 수 있느냐가 이번 주에 판가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조입니다. 상승 기조.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나 그러나 금주에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세력들이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는 고점 매도 물량이 동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 어제 3원 70전이 하락했어요. 1200원 선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됐습니다만 어제 3원 70전이 하락한 가운데 1196원 20전. 그래도 높습니다. 제가 원하는 환율 가격대가 1150원을 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원. 그러니까 1130원에서 1170원대에서 움직인다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높습니다. 환율의 안정화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좌지할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미국 시장도 출렁이게 하고 전 세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폭락했던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하락했죠. 조정을 받았죠.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다. 뻥이었다는 겁니다. 또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 재료에 연연하는 투자는 여러분 삼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테마라든 이슈가 떠오르면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귀에 듣고 눈으로 보는 그 순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메모해 두셨다가 일주일 후, 열흘 후에 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자, 이달 10일 날 다음 주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죠.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렇다면 이번 주도 그렇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를 놓고서 설왕설래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달 말에 표결을 붙인다고 하죠. 하원 통과는 예상이 되고 있다. 상원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외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트럼프 탄핵 여부는 어떻게 미국 정가를 그렇죠, 좌지우지할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런 악재만 있는 것에는 호재도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중국은 최대의 명제죠. 국경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내내 국경절 연휴로 미국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그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대규모의 병렬, 시위 그리고 발표를 할 것으로 열병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G2 국가에서 벗어나면서 팍스 시니카라고 하죠. 중국 주도의 세계 평화 시대를 열겠다는 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단순히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 G1 국가에 대한 그렇죠? 지구촌 최고의 국가, 최대의 국가라는 이런 지위에 걸받는 그런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렇죠. 전쟁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의 건국 70년 기념식 행사로 인한 시진핑의 액션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밤 아니 내일 새벽이죠. 미국 경제 지표로 할 수 있는 중요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전환됐던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은 충분히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부터는 상승심보다 외생 변수에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오늘도 상승한다면 저는 일부 이익 실현 전략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좀 짧게 목표 가격대를 가지고 가는. 물론 주식 편입 비중은 50% 정도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에 대해서는 상승할 때 조금 이익 실현했다가 그렇죠. 현금 비중을 일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철저하게 매수는 조종식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라든지 급등 종목군들,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장 상황이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고점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강한 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초보 투자자분들의 테마주 공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추석 연휴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 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 업종 대표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업종 대표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가 자산주들이 있죠. 자산 가치 높은 자산주들을 같이 공략해 보시는 것도 이런 혼돈된 장세 속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요점을 참조해 주시면서 이번 10월 한 달은 그렇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짧게 끊어친다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그리고 종목 포트폴리오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그런 매매 전략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